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상품 정보를 저희들이 잘 모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가까운 쪽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업 허경석입니다. 저희는 베트남에서 간편 온라인 스토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베트남인가? 제가 이제 10번의 미팅을 하면 12번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국인인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10년은 해야 되고 2030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베트남을 갔고요.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태동기다 라는 걸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인트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사실상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화나 티셔츠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시면 포스팅을 먼저 올리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택배가 오고 있는지까지 구매의 시작부터 끝까지 메신저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상품 정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나 재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 정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신저로 대화를 해야만 하고 언제 대답이 올지 모르고, 세 번째로는 상품 퀄리티가 아직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믿고 사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한국식 자사몰이 베트남에도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카페24랑 스마트 스토어라고 대표적인 두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3분 만에 세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에 가까운 쪽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점한 브랜드를 보면 패션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메신저에 착안을 해서 2020년도에는 챗봇으로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을 잘 만들 게 아니라 자사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자사몰로 외연을 넓혔고, 올해는 모여있는 스토어랑 상품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아직 베타 버전인데요, 브랜디나 지그재그의 초기처럼 스토어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모델입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셜 커머스, 페이스북에서 저희는 이제 호치민을 먼저 집중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20대 여성을 주요한 타겟으로 해서 여성 패션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셀러센터 지표를 말씀드리면 누적 가입 셀러가 13,000명이고 그 챗봇을 통한 질의가 100만 건 정도 모인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여있는 품목이 대략 10,000여 개 정도 되고, 상품을 등록한 스토어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 1,400개 되는데, 저희 히스토리의 특징이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한국식이 아니고 중국식 봉쇄, 상하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 없는 봉쇄를 전년 하반기 내내 유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적인 실험을 하는데 좀 타이밍을 놓친 게 작년엔 아쉽게도 있고요. 그 고민 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챗봇에 집중하지 않고 모여있는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는 마켓플레이스로 만드는 쪽으로 전략이 조금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한 것은 결국에 팔아보자.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모든 게 사실은 변화를 했거든요. 공급자도 변하고 소비자 습관도 변해서 지금 2022년에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기능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들이 판매자들의 상품을 대신 팔아줬을 때 과연 돈까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했고, 여기 조금 있는 매출이 10%에서 40%까지 레비뉴 쉐어를 서면 계약을 해서 제공한 판매자들로 인해서 매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라이싱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월정액 모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별 판매자들이 스토어를 쓰실 때 월에 50만 동인데요, 대략 한 28,000원 정도 지금 환율에서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물건을 대신 팔아드리는 좀 더 파트너십이 강한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30%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네이버 쇼핑이랑 스마트 스토어처럼 연동 수수료라고 해서 2%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스토어를 많이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과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로드맵은 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상품 정보를 저희들이 잘 모아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최저가나
리뷰를 조회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베트남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게 로드맵이고요. 저희가 호치민이랑 서울의 오피스가 두 군데 나눠져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제 한 궤도 콜인데 제가 서울에서 제품팀을 리드하고 있고 저희 CEO가 베트남에서 고객팀을 리드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창업하기 전에 카카오 택시랑 대리운전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투사이드 마켓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제 습관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은 5년 뒤에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 이 말씀드린 소셜 커머스 구조가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에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7개국에서 50만 개 정도의 스토어를 모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